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급등이 나올 종목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뭐 삼성전자 2, 3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뭐 많은 부자가 또 탄생이 됐고,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국민연금 리밸런싱 자금들도 매도를 한 차례 다 끝냈지 않습니까? 이 자금들이 실제로 로봇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그룹, LG그룹까지 뭐 국내 대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로봇 시장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전자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가정용 서비스 로봇까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생태계를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반도체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게 이제 로봇 쪽으로 점점 더 밸류 체인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전 부문, 뭐 배터리, 카메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중에 지금 반도체가 어찌 보면 모든 산업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로봇까지 좀 넓히려는 앞으로 먹거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특히나 삼성이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왜 로봇이 될 수밖에 없냐? 로봇이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가정용으로 쓰일 로봇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AI까지 포함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인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로봇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생산 시설에서 로봇을 쓰게 되면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초기 비용은 물론 많이 들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시장 자체가 일단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로봇 전략이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뭐 가정용 서비스 로봇인데 우선 협동 로봇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이 이 분야를 특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소형 액추에이터예요. 여기서 액추에이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으나 쉽게 말해서 로봇의 관절을 실제로 움직여주는 핵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액추에이터를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나 근육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모터 감속기나 제어기 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관절을 실제로 움직여주는 이러한 핵심 부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힘을 제어한다든지 고정 및 움직임이 필요한 작업들, 특히나 충돌하면 안 되는 이러한 작업들 뿐만이 아니라 소음 문제까지도 소형화하고 소음이 없게끔 작업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기술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이 로봇 사업을 확대하려면 이러한 핵심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이 로봇 밸류 체인을 볼 때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정밀 제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택하고 있는 방식은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들을 M&A 하는 인수합병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했듯이 앞으로 인수가 일어날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 삼성전자의 본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반도체겠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최첨단 제조 라인에서 자동화 장비라든지 물류 로봇이 필수인데 앞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양팔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러한 부분들 자동화 장비에서 이동 로봇, 지능형 로봇, 자율 공장까지 이어지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인수했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한 번에 시장 강자로 떠올랐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이 첫 번째로는 정밀 감속기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용 로봇 컨트롤러 PLC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정밀 감속기, 서브 모터, 액추에이터, PLC 모두 하나하나 빠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까지도 우리가 빼놓고 볼 수는 없다. 결국에 삼성이 스마트 팩토리가 고도화될수록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요성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이 로봇 청소기라든지 앞으로는 뭐 설거지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삼성과 연결돼 있는 스마트띵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집이 너무 뜨거울 것 같으면 퇴근하는 길에 에어컨도 킬 수 있고 뭐 세탁기가 종료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문이 열려 있으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가정용 서비스 로봇까지 연결시키는 이 접점까지 삼성전자가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용 로봇까지 연결되면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로봇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또 주변을 볼 거고요. 이것을 3D 센서가 인식을 하겠죠. 인식을 하고 거리와 공간을 파악하고요. 그 이후에 위치나 이동 경로 계산, 그리고 AI가 판단, 그리고 스마트띵스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떠한 기업을 M&A 할 것인가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로봇이 몸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면 이 두뇌 또한 당연히 필요하겠죠. 바로 AI고요. 현재 피지컬 AI뿐만이 아니고 로봇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로봇 경쟁력은 누가 더 나은 기계를 만드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더 똑똑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로봇을 만드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엔비디아는 GPU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로봇의 시뮬레이션 학습, 자율 동작, 그리고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역시 향후 로봇 플랫폼을 만들 때 이러한 글로벌 AI 생태계랑 호환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결국 앞으로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카메라와 센서를 인식을 하고요. AI가 상황 판단을 하고 액추에이터가 실제 움직임까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 밸류 체인을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연산 모듈 컨트롤러,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 네 가지 밸류 체인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오늘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을 말할 때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부분, 제어 기술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제조 인프라와 AI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는 이 연결성이 중요한데, 이 삼성 로봇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추에이터부터 로봇 제어, 자율주행 AI 센서 배터리 카메라까지. 그럼 삼성그룹 내부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 SDI의 배터리, 삼성전기의 이제 카메라 모듈도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반도체와 AI 기술을 하나의 로봇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 이 기술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에 의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이 지분 투자를 결정한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30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삼성이 앞으로 또다시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로봇 기업을 확보를 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종목들,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관련성 있는 종목들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잠깐만 타점에 관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설명보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M&A 터질 기업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100%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또 2, 300%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결국에는 종목을 확신을 갖고 끌고 갈 때랑 조정이 나올 때 일부 가랑비 뭐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죠. 가랑비는 뭐 맞을 수 있어요. 살짝 조정 나오면 맞겠지만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도 제가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공을 지금 또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타점 받아가는지 설명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반복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인데요. 단기 타점을 우선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홀딩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한 장세가 찾아온다면 제가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 드릴 겁니다. 영상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날짜랑 비교해 보시고 실제로 올랐는지 화면 멈추시고 보셔도 되니까요. 실력 하나만큼은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타이밍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010-2280-7745가 제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이밍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010
2280-7745 제 번호 등록하시고요. 처음 타이밍 공유 받으셨을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신뢰가 간다 생각이 드신다면 제 타이밍 관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오늘은 클로벗에 대해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봇은 한 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수백 개의 로봇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인데 클로봇이 여러 제조사들의 로봇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클로봇도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지금 클로봇은 판권을 갖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판권을 갖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클로봇이 삼성 생태계랑 연결되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삼성의 지분 확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냐 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 주가가 또 업다운이 될 건데 이 삼성이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하드웨어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기술도 탐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랑 삼성의 경쟁 구도가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면 이 클로봇의 가치가 보기 좋게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경쟁까지 붙게 된다면 미친 듯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T-로보틱스도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산업 현장이에요. 오늘은 T-로보틱스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자동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동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T-로보틱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죠. 진공 상태고요. 매우 정밀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웨이퍼 부품을 또 이동시켜야 되는 이 진공 로봇들이 기술 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은 영역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향후에 유리기판 등으로 생산 공정 자체를 고도화하면 고도화할수록 이러한 공정용 로봇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T-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과 물류 자동화 사업까지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봇 핵심 부품으로 SPG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SPG 같은 경우에 로봇 감속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모터의 빠른 회전을 통해서 로봇 관절에 굉장히 정밀하고 강력한 움직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휴머노이드, 특히나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감속기랑 모터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SPG가 이런 감속기, 토크 증가라든지 정밀도 향상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고 앞으로 로봇 생산 증가에 따라서 관절수가 증가한다면 감속기나 모터 수요 확대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 삼성전기를 왜 함께 봐야 되냐면 과거에는 스마트폰 부품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서버용 MLCC뿐만이 아니라 FC BGA 이 FC BGA는요 특히나 하반기에 가동률이 거의 100%를 찍을 정도로 연일 돌아가게 되고요. MLCC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재 이 로봇만 볼 게 아니라 로봇 비중만 이제 계속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대기업에서 로봇 투자가 확대됐을 때 이 기업의 기술들이 삼성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삼성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생태계 안에서 역할을 담당할 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기존 사업에 이미 레퍼런스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대감이 실제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인지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밸류 체인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 삼성의 로봇 전략을 정리하면 로봇 한 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로봇 몸과 관절, 두뇌, 운영 체제까지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정밀 모터, 카메라 센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다양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M&A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중요한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위해서 제가 M&A 종목은 공개를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알려지면 안 되는 찌라시 정보이기도 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M&A 후보군을 압축했다라고 나와 있죠. 땡땡일 중 신규 계약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전략적 파트너 후보군 상당 부분 압축 가능성에 대한 이게 화제가 됐었고 관심을 끄는 부분이 땡땡과의 신규 계약 가능성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찌라시 정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인지는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제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릴 거고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찌라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M&A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010-6366-1134가 제 번호거든요. 010-6366-1134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M&A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 살펴봤는데 매수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타점이라고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